네,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를 넘어 최근 메신저 피싱이 기승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이태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메신저 피싱이면 문자나 SNS를 통해서 사기 범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메신저 피싱이 왜 요즘 문제죠? 네, 먼저 금감원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통계자료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년보다 피해 금액과 피해 건수가 약 60% 이상 줄었습니다. 그동안 김민수 검사 사칭 등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람들이 잘 알게 됐고 대비도 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문제는 메신저 피싱입니다. 피해 금액은 약 9%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 비중은 10%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메신저 피싱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간소화 서비스 때문입니다. 네. 개인정보만 알면은 인출은 물론 카드론 등 대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돈이 나오는 모든 수단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픈뱅킹이 되면 한 계좌만 이제 뚫으면 계좌 명의의 계좌가 다 뜨잖아요. 이제 조회도 가능하고 이체도 가능하니까 탈취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신용카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대출 받기도 하고. 네, 또 범죄 조직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이 원격으로 혼자서 개인정보만 탈취해 돈을 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오픈뱅킹 지금 많이들 활용을 하실 텐데 이렇게 개인정보 하나로 편리하게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이 기자도 취재를 위해서 이 메신저 피싱을 한번 시도해봤다면서요. 네, 메신저 피싱 업체에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요. 예. 메신저 피싱은 스팸 문자 업체를 통해 대량 문자를 발송하고 한 명만 걸려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예. 실제 이런 업체들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었고 의뢰도 허무할 정도로 쉬웠습니다. 조주빈의 박사방, 엠번방 등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의 비밀 홍보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이렇게 발송해 준다고 하는 광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스팸 문자 발송 업체와 이야기를 해봤더니 제가 원하는 번호로 발신 번호 표기가 안 되게 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적 또한 불가능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번에 1만 건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필요한 금액도 한 건당 15원에서 5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즉 그게 수십만 원만 내면 수만 명에게 어떤 문자도 마구잡이로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사실 이 방법을 차단하려면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이 먼저 움직여야 할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알면서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방 방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은행에서는 대출을 권고하는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금리 대출을 소개하는 문자는 그냥 받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문자에 포함된 URL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누르게 되더라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수상한 문자다 싶으면 아예 무시하거나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 그리고 은행에 2번, 3번, 여러 번 확인하십시오. 네, 결국 의심하고 또 계속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사실 이 메신저 피싱도 계속 수법이 진화할 수 있으니까 후속 보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